먼저 오늘의 차트는 생략. 자, 시황 바로 시작합니다. 3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휴일에 나와서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금요일 우리 시장은 힘없이 밀렸으나 해외 시장은 유럽도 잘 버티고 미국 증시도 테슬라의 하락을 고려하면 나머지 종목들은 잘 버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이 추풍낙엽 폭락할 장은 아니지만 상승 모멘텀이 없는 징그러운 장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오늘은 각 시장별 시황을 간단히 리뷰함과 동시에 몇 가지 트레이딩 관련된 팁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우리 시장은 해외 시장이 급락에도 불구하고 갭 다운 폭이 의외로 크지 않았습니다. 해외 시장이 수요일이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도 언더슈팅이 나왔던 것을 감안하면 우리 시장은 300포인트를 깨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301.60포인트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게다가 개장 초 외국인들은 선물은 또 매수하기까지 했죠. 하지만 현물 시장에서는 여전히 매도가 나왔고 최근의 흐름과 마찬가지로 개장 후 첫 1시간 동안 약 1,000억 원 조금 안 되는 현물 매도가 또 쏟아져 나왔습니다. 결국 외국인들은 선물 매수 포지션을 집어치우고 매도로 전환해서 홍콩 시장 오전 세션 마무리할 때까지 선물 매도 3,000억, 현물 매도 1,000억을 쌓고는 휴업 모드로 전환됐어요. 다만 오후 12시 50분부터는 선물 매도는 또 살살 걷어내기 시작했지만 이는 기관들이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가 들어온 것에 연동된 그런 흐름이었고 기본적으로는 조심스럽게 매도를 조금 더 늘리는 그런 하루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오늘 선물 시장이 이러한 애매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선물 미결제 약정은 무려 6,272계약이나 증가를 했는데 지난 15일에 그 선물 미결 증가량에 필적하는 그런 의미 있는 미결 증가가 또 바닥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방향성 거래가 쌓였다라고 할 수 있겠으나 옵션 시장을 보면 또 다른 생각이 들어요. 콜 클래스에서는 등가격 이상은 대부분 대량의 미결제 약정이 쌓였지만 풋 클래스에서는 무슨 항복이라도 한 것처럼 대부분의 행사가에서 미결제 약정이 크게 감소했는데요. 변동성 또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횡보를 보였죠. 물론 주말과 연휴를 앞두고 과도한 미결 감소가 있었다라고 보지만 그만큼 시장 참여자들이 투자 심리가 악화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편 오늘이 눌림으로 풋옵션 가격은 얼마 오르지 않고 콜옵션 가격은 크게 눌리면서 양옵션 다이어트가 제법 강하게 되었는데요. 물론 배당락 감안하면 여전히 콜옵션 가격이 비싸다고 보지만 옵션 매도 포지션을 크게 가져가기에 좀 살살 부담이 생기고 있어요. 여하튼 리스크를 관리해가면서 이번 연말까지는 소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물 베이시스가 오늘의 하락으로 이론 베이시스보다 더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매매의 영향력은 약해졌는데요. 그냥 시장 참여자들이 좀 더 강한 베이시스 변화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이 정도로는 프로그램 매매 트리거를 발동시킬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달리 말하면 시장에 방향성 플레이어가 워낙 없다 보니까 프로그램 차익 거래가 매수가 됐던 매도가 됐던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방향성 플레이어들이 들어갈 때까지는 계속해서 소극적인 매매를 해야겠습니다. 자, 이제 유럽 세션으로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도 조용했고 또 유럽 변동성도 조용했고 딱히 무슨 코멘트를 할 것은 없어요. 그런데 채권 시장이 또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장기물 말고도 그동안에는 좀 천천히 빠지던 단기물도 빠지기 시작하면서 이거 연말 채권 시장 랠리 같은 것은 꿈도 못 꾸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지난 11월 말에 제가 올해 북클로징을 앞두고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이 채권을 담든지 주식을 담을지 어쨌든 뭔가 캐시 비중을 좀 그대로 둔 채 마감시키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가급적이면 좀 채권을 담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했는데 아무래도 틀린 것 같아요. 단지 이제 ECB 위원들이 계속 매파적 발언을 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내년에 이 러우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면 유로존에 닥칠 현실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재건 사업을 위해서 대량의 채권 발행이 현실화되는 것, 이런 것이 우려가 좀 미리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엔화 강세도 인한 유럽 채권 매도 이슈도 있겠지만 어쨌든 올해는 채권이고 주식이고 연말까지 비중 확대 같은 것은 생각하기 어렵게 된 것 같아요. 자, 그 외에 상품 시장에서는 기름이나 구리, 골드 이런 대부분의 상품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구리는 다시 톤당 8,350달러에 안착을 했고 기름 가격은 시장 참여자들이 부족이 여전히 가운데 브렌트 기름이 롤오버가 강하게 진행됐죠. 그래서 84.55달러까지 브렌트 기름이 상승했는데 상대적으로 텍사스 기름은 덜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이 지금 수급 불균형 때문에 오른 것이라 월요일에는 안정을 찾을까 기대를 할 수 있겠지만 월요일은 크리스마스 휴일로 시장이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상승은 그냥 특별히 의미를 둘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유럽 세션에서는 나름 강세를 보이면서 나스닥 선물 기준 11,000포인트 선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개장 전에 발표된 PCE 물가 지수를 놓고 일시적인 흔들림이 있었어요. 저는 이때의 그 일시적인 흔들림도 참 오버액션이라고 보는 게 지표가 컨센서스를 크게 벗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나쁘게 나온 것도 아니고 좋게 나온 것도 아니었죠. 그래서 어쨌든 잠깐의 흔들림 이후 약보합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 증시는 테슬라가 또 매도가 나왔죠. 그래서 30분 동안 나스닥 선물이 추가 하락을 해서 1950포인트를 깨기도 했는데 하지만 이후 점진적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결국에는 추가 하락을 막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그냥 변동성 매도가 나타난 것이지 뭐 개별 종목들이 의미 있는 상승이나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요. 그만큼 시장 참여자들의 태도가 소극적임을 보여줍니다. 특히 변동성 선물은 전일이 상승분의 3분의 2 이상을 돌려줬어요. 그런데 지수의 상승은 그에 미치지 못했죠. 연말까지는 점진적 하락, 그러니까 하락할 때도 변동성 빠지는 거예요. 점진적이라면 혹은 횡보기를 더 겪으면서 시장 참여자들을 지치게 한 다음에 연초에 뭐 마지막 언더 슈팅을 주거나 혹은 연초에 다이렉트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수를 들어 올리거나 이런 식으로 연초에나 방향성이 나올 것 같아요. 또 연초에 나오는 방향성도 바로 따라가기보다는 이 포지션이 어느 정도로 이런 방향성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인지 스탑로스를 갖고 소극적으로 좀 따라가면서 연초의 어떤 흐름들을 좀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왜냐면 여전히 지금 수급상의 리스크를 제외하고는 글쎄 리세션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건 저는 오버액션이라고 보거든요. PC 지표 또한 컨센서스 수준 나왔고 또 시장에 충격을 줄 흐름은 아니었죠. 또 이후 나온 뭐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이것도 잘 나왔고 신규 주택 판매 지표도 잘 나왔어요. 뭐 개별 지표들이 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트레이더의 관점에서는 지표 발표에 시장이 점점 무뎌져 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연말이라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여하튼 시장은 이 초반에 집어던짐을 제외하고는 뭐 그래도 잘 버티거나 올라왔다. 그리고 그 동력은 변동성 매도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월요일에 우리 시장은 뭐 갭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매도자들의 압력에 의해서 콜옵션은 더 눌릴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뭐 딱히 방향성 없이 그냥 등락을 거듭한 장이 될 것으로 봐요. 해외 시장은 월요일에 휴장이죠. 그래서 딱히 코멘트를 하지 않을 것인데요. 일부에서 제가 롱 마인드를 접었으니까 이제 롱 잡아야 되겠다. 이런 식의 비꼬는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근데 트레이딩은 장난이 아니에요. 또 롱을 잡지 않으면 숏을 잡아야 된다? 이것도 아닙니다. 트레이딩에서 포지션을 치워버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에요. 뭐 방향성 보이지 않거나 뭐 추세 발생 가능성이 낮을 때는 아예 거래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후퇴를 두고 뭐 넌 롱? 난 숏. 너가 부포? 그럼 난 배팅.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방향성을 강하게 이야기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저는 애널리스트나 이코노미스트가 아니에요. 뭐 그런 분들은 자기가 틀릴 수 있으니까 그런 여지를 남겨놓기도 하죠. 그리고 어떤 컨빅션을 강하게 얘기하기가 좀 불편한 경우도 있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데 저는 트레이딩하는 트레이더예요. 트레이더가 자신이 포지션에 컨빅션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틀렸을 때는 저는 사정없이 치워버립니다. 그것 또한 제가 트레이더이기 때문이죠. 근데 몇 시간이 지난 혹은 하루가 지난 영상을 갖고 뭐 풀베팅을 했다가 마이너스 5% 맞고 아웃되었다? 뭐 그걸 사과하라? 이거는 방향성이 문제가 아니라 레버리지를 관리를 전혀 못하는 그런 문제인 겁니다. 방향성을 맞췄어도 이거는 한 5% 흔들고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레버리지 관리를 못한 거죠. 저는 풀베팅 같은 경우에는 연중에 한 번 할까 말까입니다. 나스닥이 됐던 S&P가 됐던 많이 들어가 봐야 10개 내외예요. 코스피 옵션도 마찬가지로 클래스별 한도를 둬서 뭐 그 이상의 매도가 쌓이면 해지를 하든 리스크를 관리하죠. 저희 나부 기준으로는 그 정도 포지션이면 뭐 타격을 입는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집어치우고 다시 잡든 뒤집거나 할 수 있는 수준인데요. 방향성 틀렸다고 아웃될 정도의 포지션을 잡는다는 것 자체가 오만한 겁니다. 왜냐면 그 방향성이 무조건 맞아야 하는 것에 배팅을 한 거예요. 자기가 틀렸으면 그 원아웃인 거예요. 원아웃을 허용한다? 굉장히 오만한 것 아닌가요?
여하튼 저희 전략적 판단은 방향성을 뒤집는 게 아니라 포지션을 치우고 새로운 마음으로 관찰하겠다는 겁니다. 시장은 언제나 열립니다. 방향성을 잘 맞출 수 있다 하더라도 잘못된 혹은 무리한 베팅으로 자산을 잃어서 시장에 참여할 자격을 날리게 된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연말인데 웬만하면 매매를 하지 않고 쉬면서 내년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유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지.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며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